주관적으로 확실하게 이건 암 같은 생각이 좀 들면 뭔가 그러면은 이렇게 딱 온 거예요. 네, 나름대로 전문가니까. 그래. 아이 완전 전문가시죠. 예. 치료가 잘 되려면 그래도 저희가 뭔가 네. 이렇게 제시해드리고 네. 이끌어드리는 거를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다.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네. 저희 병원에 오면 예. 되게 친절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톨릭 대학교 병원은 다 그러냐. 안녕하세요. 강수정입니다. 환자가 여러 진료과를 도는 대신에 의료진이 환자를 위해서 한 번에 모인다면 어떨까요? 의료진들의 고민으로 시작된 진료 시스템인 협진이 국내 최초로 시작된 곳이 바로 이곳 부천 성모병원이라고 합니다.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법이 무엇인지 늘 고민한다는 의료진, 어떤 분인지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부천 성모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김태호라고 하고요. 네. 소화기내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소화기 내과는 어떤 장기를 치료하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소화기 하면 네. 소화랑 관련된 위. 위나 장 네네. 뭐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데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췌장, 담낭, 네. 그다음에 간 다 소화기 내과에 속합니다. 간도요? 네, 간도. 근데 이제 저는 주로 담당하는 거는 이제 위장관이라고 그래서 네. 식도, 위, 대장, 뭐 12장 이런 네.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담당하고 계시는데요. 근데 소화기 질환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걸린다고 저희는 듣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또 많이 발병하는 질환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걸까요? 가장 많은 질환은 이제 기능성 질환이 제일 많아요. 그게 뭐 우리가 흔히 소화가 잘 안 된다, 네. 뭐 속이 쓰리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 이제 기능성 질환. 이제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상복부 쪽으로 네. 위장관, 기능성 위장 장애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류성 식도염 같은 그런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만 특히 좀 많이 생기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위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하여튼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위암 발생률이 높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근데 교수님은 제가 듣기로는 이 치료 내시경 전문으로 우리나라에서 손꼽힌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왜 이렇게 너무 겸손하세요? 근데 내시경은 제가 또 많이 들어봤는데 이 치료 내시경이라고 하니까 좀 생소한데 이게 어떤 분야죠? 우리가 내시경 하면 이제 진단 내시경이랑 네네네. 치료 내시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진단 내시경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뭐 위내시경, 네네. 장내시경 네. 이런 검사들이 이제 진단 내시경이고 치료 내시경은 그런 내시경 기계를 이용해서 치료를 하는 거를 의미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조기 위암 이런 거를 내시경으로 절제를 한다든지 이런 어떤 뭐 용종이나 암이나 이런 걸 절제하는 것도 이제 한 치료 내시경이 하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궤양이나 이런 걸로 출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위장관 출혈도 위 출혈도 있고 장 출혈도 있고 여러 가지 출혈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지혈 치료, 응급실로 오시는 분들을 치료하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치료 내시경에 속하고요. 그 외에 가끔 요즘은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뭐 애들은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뭐 잘못 먹고 네. 위 안에 들어가면 동전이나 동전 이런 같은 거, 자석 구슬 뭐 이런 거 자석 큰일 나죠. 네. 그런 거 먹으면 그런 거 네. 이제 내시경으로 꺼내주는 거 이런 거 다 치료 내시경에 속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분야였네요. 네. 아픈 사람을 돌봐주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어떤 의사가 될 것인가를 또
공부하다 보면 고민을 하게 되는데 내과라는 과목이 굉장히 매력적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직접 살리기도 할 수 있고 정말 중한 질환을 치료도 할 수 있고 지금 한 20여 년 넘게 사실 소화기내과 의사로 교수로 지내면서 잘 선택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근데 또 내시경 절제술로 왜 조기 위암, 조기 대장암을 치료해 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훨씬 장점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진짜. 그렇죠? 그렇죠. 이게 암은 수술이 표준 치료입니다. 네. 그게 우리가 암의 치료 목적은 뭐냐면 완전 절제거든요. 그죠, 뿌리채 완전 뽑아내는 거죠. 절제고 네. 완전 절제하기 위해서는 암은 전이도 잘하고 임파선으로도 가고 하기 때문에 네. 임파선까지 사실 절제를 해주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임파선으로 갔을 가능성이 아주 적은 질환들, 아주 적은 경우에는 네. 내시경적으로 절제가 가능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시경적으로 절제하고 나면 네. 위암, 예를 들어서 위암인 경우에 네. 위암을 내시경적으로 절제하고 나면 위는 그대로 보존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위암을 수술적 절제를 하면 위가 일부 없어지거나 아니면 많이 위를 잘라내죠. 위를 네. 통째로 잘라내거나 네.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소화도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수술과 관련된 여러 가지 합병증, 그다음에 몸에 받는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데 대신에 내시경적으로 절제를 하고 나면 그런 건 별로 없고 네. 그다음에 입원 기간도 짧고요. 입원 기간도 짧고 보통 네. 한 며칠 한 2박 3일, 3박 4일 정도 입원하고 나면 네. 그러면은 일상생활이 가능하니까. 진짜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서 치료를 하고 나면 환자들도 굉장히 좋아하죠. 그러네요. 조기 발견이 진짜 그러니까 치료 내시경이 진짜 필요하네요. 그렇죠. 그런데 또 이렇게 좀 단편적인 질문을 제가 또 드리는데 좀 부끄러운데 교수님이 보시기에 이 암은 왜 생기는 거라고 또 생각하세요? 사실 저도 잘 모르는데 네, 그래도 저희가 지푸라기라도 잡고 우리가 안 생기게 좀 노력을 해보자 이러면서 또 보통 네. 암은 저희가 이제 유전학적으로 그렇죠. 유전자 변형이 좀 일어나는 거거든요. 유전자 변형이 일어나서 네.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 세포로 변하는 게 암인데 네. 그렇게 되는 유전자 변형이 일어나는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그렇죠. 있죠.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뭐 환경 공해나 아니면은 뭐 방사선 조사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유전자가 변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유전적으로 약간의 어떤 그 가족력 자극만 이런 가도 걸까요? 그렇죠. 가족력 같은 게 있으면 네. 그러면은 약간의 어떤 자극이 가더라도 그게 쉽게 또 안 좋아질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요즘은 뭐 음식이나 이런 걸로도 영향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안 좋은 음식이나 뭐 어떤 케미칼들 이런 네. 것들이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어떤 게 정확하게 영향을 그쵸. 준다는 건 잘 알지를 못해요. 근데 위암 같은 경우는 좀 명확하게 밝혀진 게 있죠. 위암 같은 경우는 우리가 헬리코박터라는 균이 네네네. 있거든요. 그 헬리코박터라는 균이 위암의 아주 원인균이라고 밝혀져 있어요. 네. 그래서 현재는 그 헬리코박터균이 있으면 가능하면 치료하는 방향으로 그쵸. 일단은 요즘 가고 있는 추세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현재 헬리코박터균과 관련된 어떤 관심이 많이 높아져서 네. 환자들이 헬리코박터균이 있으면 치료해달라고 바로 오시는 경우가 치료를, 많습니다. 네. 예. 음료 때문에 저희가 그 존재를 모르다가 저희는 처음에는 그거를 그 음료 때문에 듣고 저거 좋은 건가 했는데 그게 아주 나쁜 균이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아니 근데 그 감염은 왜 되는 거예요? 그 원인이 있을까요? 그것도 사실 아직은 잘 모릅니다. 아직은 정확하게는 네. 밝혀져 있지 네, 않아요. 네. 어떤 감염 경로를 거쳐서 감염이 되는지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네. 않은데 이제 가족 간에 보면은 갖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다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한 명이 그렇죠. 갖고 있으면 네, 한 명이 갖고 있는 먹는 거가 경우는 문제일까요? 뭘까? 아마 이제 우리가 먹는 음식, 네. 뭐 물 이런 거랑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어떤 절인 음식 이런 것들이 짜고 사실은 맵고 달고 심지어 이제는 그쵸? 또 단맛도 들어가 줘야 돼요. 이제는 너무 단 것도 안 좋죠. 예. 네.
그래서 어쨌든 먹는 음식이 너무 자극적이다. 네네. 예. 근데 또 제가 듣기로는 이 위암 조직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는데, 네. 그러니까 좀 좋다는 거죠, 양성이면. 그쵸. 근데 때로는 조직 검사로도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죠, 교수님? 유관적으로 그러니까 네. 내시경 소견이죠. 네. 내시경 소견으로 암이 좀 의심이 되는 소견이 있는데 네. 조직 검사에서는 암으로 안 나온 안 경우. 나와요? 예, 양성은 그 아. 암이 아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네. 악성과 양성으로 나누는 거라서 우리가 보기에는 악성 같은데 네. 조직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 그러면 검사가 여러 가지에서 에러가 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네. 전체적으로 보면 통계적으로 5% 정도는 그렇게 에러가 나요. 아, 그 그래요? 에러가 뭐냐면 누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조직 검사에서 우리가 전체 조직 중에서 일부를 떼어서 검사를 하는 거라서 근데 하필 거기서 그렇죠. 그게 괜찮은 데가 나온 거예요. 아, 그럴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정말 조직을 잘라서 네. 현미경으로 보는데 네. 검사 과정에서 그 부분이 안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의심이 되면 네. 여러 번 검사를 합니다. 근데 가끔 그래도 의심이 되는 경우는 네. 이제 추가적으로 다른 네. 검사를 하든지 아니면 정말 아무리 봐도 이거는 암 같다 내가 보기에는 그럼 이제 이게 수술을 육안으로 하기도 봤을 하죠. 때는. 예. 아. 근데 그런 분이 계셨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이게 칭찬 게시판에 아니 칭찬 게시판 참 이런 거 좋네요. 2017년에 그러니까 뭐 써 있는 거에 의하면 조직 검사를 해서 양성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위치도 뭐 좋지 않고 하니까 내시경 절제를 해보자고 김태호 교수님이 권고를 하셨대요. 그래서 시술 결과 조기 위암 판정을 받으셨다. 아니 생명을 살리셨어요, 교수님. 그래서 근데 이게 아주 깊숙이 숨어 있어서 이거를 이렇게 수술을 한 요거 기억나세요? 예.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조직 검사에서 그러니까 양성이 나와도 네. 양성이 나와도 저희가 수술을 네.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경우는 육안적으로 확실하게 이건 암 같은 생각이 좀 들면 뭔가 그러면은 이렇게 딱 온 거예요. 네. 나름대로 전문가니까. 그래. 아이 완전 전문가시죠. 예.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통째로 잘라내는 수술을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시경 수술의 가장 그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네. 기관을 보존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네. 위를 보존할 수가 있고 수술을 네, 할 수가 있기 네, 때문에 네. 고기를 위를 보존한 상태에서 통째로 떼어내서 그거를 통째로 다시 조직 검사를 하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거기에 정말로 암이 있는지를 다시 네. 한번 확인해 보고 네. 아마 그분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게 해서 떼어내서 조직 검사를 했더니 네. 우리가 내시경적으로 절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예. 그래서 네. 그런 경우는 내시경적으로 치료가 끝나지 않고 네. 수술을 해야지 치료가 완치가 되는 그런 네.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내시경적으로 절제가 가능하면 그걸 치료해주고 나면 환자들은 멀쩡해져요. 아무 병이 없었던 것처럼 멀쩡해지는데 물론 그 이후로 5년 정도 저희가 이제 추적 관찰을 하게 되는데 추적 관찰이 끝나고 나서 이제 완치가 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진단서를 써드리든지 말씀을 드리면 환자들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아, 정말 잘했다, 정말 좋구나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게 양성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보호자분들한테 환자나 보호자한테 이게 내시경 절제술을 아까 이렇게 뭐 보존은 한다고 하지만 좀 어느 정도 많이 떼어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좀 설득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괜찮았나요? 네, 맞습니다. 이게 입원을 좀 하셔야 되는 상황이 있고 네네. 그다음에 내시경 수술도 사실 일종의 수술이긴 해서 환자분도 되게 부담을 많이 가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그래도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그렇죠. 일단은 확신을 가지고 이제 네, 말씀을 네. 드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설명을 이렇게 차근차근 사진도 네. 보여드리면서 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사실은 제가 일방적으로 끌고 나갈 수는 없고 아니 근데 교수님이 이렇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데 거기서 아예 저는 그냥 갈래요 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렇죠. 그렇죠. 보통 그렇지는 않으신데요. 네. 그래도 의견이 중요하니까 그렇죠. 환자분 의견이 중요하니까 네. 그렇게 서로 상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는 거죠. 근데 보통 그렇게 하면 네, 네. 저희들 의견을 많이 따라주십니다. 그렇죠. 네. 아니 근데 이게 또 이 칭찬 게시판 이 부분이
정말 또 칭찬을 받아야 되는 게 이게 본인 진료 부분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치료 내시경으로. 근데 환자한테 또 숨은 종양이 있다. 그 부분까지 수술을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협진 의뢰를 하시고 또 환자 상태를 끝까지 확인하셨다고. 아, 감동이에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뭐 아니, 다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까지, 아니, 다 그렇게는 하실까요? 아니, 근데 그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가족이셨나요? 이거 아니, 아닙니다. 아니에요? 뭔가 친인척? 아니. 아니에요. 아, 진짜 그냥 환자분이셨는데. 그럼요. 예, 네. 그래도 환자분 제가 맡은 네. 환자니까 네. 예, 끝까지 어떻게 잘 치료가 됐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관심도 가고 의사라는 거는 그야말로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는 그런 이제 아파하는 사람들 아니면은 뭔가 저희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게 사실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하고요. 생명을 좌지우지하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사는 아픈 사람을 그냥 돌봐주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천 성모병원이 협진을 시작한 국내 최초의 병원이라고 했거든요. 네. 근데 협진의 그 대표 주자 또 우리 김태호 교수님. 근데 환자를 위한 협진이 좀 중요하다 이런 느낌인데 협진을 하게 되면 환자한테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요, 교수님? 사실 처음에 협진 시작한 게 한 10년도 넘었습니다. 아. 예, 그때 사실 협진이라는 개념이 사실 없었을 때였는데, 없었어요? 예, 없었을 때였는데 네. 그 당시 그 권수석 교수님이라고 저희 그 지금 호흡기내과에 계신 교수님이 이제 처음 제안을 하셔서 네. 저희들이 팀을 만들어서 기본적으로는 환자나 뭐 보호자들이 알 수 네. 있는 원하는 쪽으로 이제 치료하는 거라기보다는 의사나 의료진, 그러니까 간호사나 의사 같은 의료진들이 훨씬 더 잘 알기 때문에 네. 이런 고민들을 좀 해결해 주자.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침, 만성 기침 네. 이런 게 있으면은 와가지고 도대체 어디를 검사해야 될지 어느 병원, 어느 과를 가야 될지를 알 수가 너무 없는데, 궁금하죠. 예, 네. 근데 그거를 한 자리에 모여서 여러 네. 사람이 여러 과의 전문의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네. 이 사람이 얘기를 듣고 환자의 얘기를 네. 듣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검사를 하고 어떤 식으로 처치를 하고 어떤 식으로 가면 좋겠다는 거를 한꺼번에 해결해 주면 좋겠다. 그런 개념으로 사실 시작한 거고요. 완전 에이스 팀이네요. 오, 협진이. 오, 그렇군요. 그래서 예. 그게 이제 요즘 점점 발전이 돼서 네. 지금은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하여튼 전국적으로 네. 예, 협진을 많이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협진을 딱 하자 막 이렇게 한 거는 뭔가 계기가 있으셨나요? 아니면 이유가 있었나요? 환자들이 네. 힘들어하는 걸 많이 봐서 그래요. 아, 그러니까는 환자들이 네. 전혀 엉뚱한 증상으로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화기내과에 네. 뭐 다른 증상으로 막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제대로 좀 치료해 줬으면 좋겠다. 아, 그냥- 그런 개념으로 시작한 거죠. 아니, 보통은 짜증 날 수도 있는데 왜 여기로 오셨지 할 수도 있는데 환자의 마음을 또 헤아려 주신 거군요. 아, 너무 감동이네요. 이게 협진의 장점이란 게 또 뭐가 있다 막 이렇게 좀 자랑을 하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자리에서 해결이 돼요. 그리고 얘기하다 보면 또 예. 의논하다 보면 그리고 사실은 소화기내과적 입장에서 위암을 보는 거랑 네. 그다음에 외과 선생님 입장에서 위암을 보는 거랑 그다음에 방사선조약과 선생님 입장에서 위암을 보는 거랑 다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사실 CT나 이런 걸 판독을 영상학과에 의뢰를 하지만 네, 네. 저희들도 직접 보거든요. 네. 보긴 하지만 또 영상학과 선생님이 오셔서 직접 그 화면을 설명해 주시면서 저희들이 궁금한 거를 또 물어보면 이게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결정하기가 쉽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 결정하는 거랑 수술적 외과적 그 입장에서 결정하는 거랑 서로 다른 상충되는 면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 게 환자한테 제일 좋은 치료가 될 수 있는지를 그 자리에서 결정할 수가 있는 거죠. 준비는 잘 돼요. 저요? 어디에도 DFF는 좀 0이었고 PF 그 시술하고 비슷해요. 그 이후로도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다 그러면 캡슐 내시경까지 해봐야 될 수도 있어요. 이 부정황이 아니십니까? 본인 칭찬을 너무 안 하시니까요, 교수님께서. 제가 또 칭찬 생활 또 하나 찾아왔거든요.
아니 근데 김태우 교수님에 대한 감사한다는 글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또 하나 찾아봤는데 그 중에 이제 어머니가 내시경 이후로 식사를 못 하셔서 2, 3개월 사이에 10kg이나 살이 빠지셨대요. 근데 김태우 교수님께 진료를 보고 나서 일주일 만에 어머니가 식사를 하시게 돼서 퇴원하셨다고, 어머니를 살려주셔서 감사하다는 글을 남기셨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연 혹시 기억나세요? 내시경 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내시경 하고 나서 너무 속이 아프다고, 너무 속이 아프시다고 아무것도 못 드시겠다고 그러고 어머. 왔어요. 근데 동네에서 이제 그것 때문에 검사를 하고 다시 네. 약도 드시고 그랬는데 호전이 없다. 오셨을 때 보니까 이제 컨디션도 너무 안 좋아 보이시고 얼굴도 별로 안 좋아 보이시고 정말 너무 힘들어 보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내시경 하고 나서 사실 그렇게 되는 경우는 특별한 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일시적인 통증 같은 게 있는 경우가 있어서. 네. 근데 간혹 가다가 정말로 큰 병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내시경이랑 상관없이 또 다른 네. 병으로 그런 증상이 그럴 수 있죠. 생길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일단은 못 드시니까 입원을 좀 해서 수액 치료도 좀 하고 전신 상태를 좀 호전시키면서 검사를 좀 해보자. 네. 그래서 입원을 했고 그 당시에 사실은 큰 문제는 없었어요. 큰 문제는 없었는데 워낙 내시경하고 이러느라고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힘이 드셔서 몸 상태가 안 좋아지신 거죠. 이게 체력이 너무 많이 떨어지셨군요. 그렇죠. 체력이 연세도 많으셨던 분이어서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회복이 계속 안 되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래도 입원하셔서 어떤 그 전신 상태 회복을 좀 시키고 네. 그 다음에 혹시 모르는 검사 같은 것도 해봤는데 다 괜찮으셔서 일단 그러고 나서 좋아지셨죠. 네. 왜냐면 검사를 다 받았는데 이게 다 좋게 나오니까 이게 마음으로도 좋아지고 입원해서 교수님이 따뜻하게 진료를 해주시니까 뭔가 그래서 다 호전이 된 게 아닐까 싶어요. 근데 솔직히 집에만 계셨으면 일주일 동안 식사를 못 하셔서 이게 10kg이나 살이 빠지셨다면 그러니까요. 이거는 진짜 큰일 날 뻔한 네, 거거든요. 그건 큰 문제죠. 예. 네. 너무 쉽게 말씀하셨는데 진짜 한 분을 살리신 거예요, 교수님이. 그렇군요. 또 부천 성모병원의 대표 우리 교수님으로서 혹시 이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성모병원만의 장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사실 옛날에는 저희 부천 성모병원이 그 네. 부천 성가병원이었거든요. 성가병원이었어요? 네, 성가병원이 영어로 홀리 패밀리 호스피탈입니다. 발음이 안 좋긴 한데 예, 어쨌든 다 알아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가족 네. 같은 분위기가 사실은 옛날부터 계속 있었고 네. 물론 그 요즘은 예전보다는 그래도 전체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좀 개인적으로 되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 병원 아직까지도 가족 같은 분위기가 좀 남아 있고 네. 그 외에 가장 큰 장점은 협진도 잘 되고 그러네요. 협진 최초, 국내 최초니까요. 네, 협진도 그쵸? 잘 되고 네. 그다음에 다른 직역하고 공존도 잘 됩니다. 사이가 다 좋고 협조가 진짜 잘 되고 가족적인 분위기. 그래가지고 모든 게 사실은 빨리빨리 잘 해결이 되고요. 네, 네. 그리고 또 분위기가 그렇다 보니까 저희 친구들도 가끔 저한테 진료를 보러 오거든요. 보통 친구한테는 잘 안 받는데 그거는 굉장한 칭찬인데요. 오, 예.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네. 저희 병원에 오면 예. 되게 친절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고요. 아. 그래서 가톨릭 대학교 병원은 다 그러냐 그런 얘기를 뭔가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봉사하는 느낌 네, 다 그러신 것 같아요. 상대방의 네. 마음을 느끼는 그런 건가요? 근데 교수님을 혹시 찾아오는 환자분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거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있을까요? 뭔가 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네. 치료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요. 네. 치료가 잘 되려면 그래도 저희가 뭔가 이렇게 네. 제시해드리고 네. 이끌어드리는 거를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다는 게 사실은 네, 제 네. 바람입니다. 네, 네, 그렇죠. 왜냐면은 믿고. 그렇죠. 믿음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쵸. 예, 치료가 잘 되려면 그만큼 믿고 따라와 줘야 되는데 네. 그만큼 저도 거기에 이제 부합을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믿음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네. 믿어달라 말씀을 저를 드리고 믿어주십시오. 싶습니다. 안토니오는 저희 신부님이 정해 주셨어요. 안토니오가 여러분이 계신가 봐요. 근데 이제 제 세례명 안토니오는 의사하셨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백그라운드에는 있겠죠. 근데 인류를 좀 도와줄 수 있는 인간애를 좀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의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아마 의미에서 지어주신 것 같습니다. 교수님과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환자가 잘 치료되고 회복되는 것만큼 의사분들한테 큰 보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쵸, 가장 큰 네. 보람이죠. 근데 정말 환자가 치료를 잘 받기 위해서는 이 무엇보다도 환자에게 진심을 다하는 이 의사의 성심이 좀 환자한테 좀 와닿아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오늘 또 온 마음을 다해서 환자를 대하시는 우리 김태호 교수님을 만나뵈니까 저도 좀 감동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오늘 함께 해주신 소감은 어떠셨나요? 오랜만에 이렇게 좀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되니까 네. 그래도 또 각오를 다시 다지게 되네요. 네. 또 이렇게 또 따뜻한 미소로 환자분들을 잘 대해주시면 환자분들도 정말 금방 나으셔가지고 건강을 회복하실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인생은 어바웃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